엄마, 왜 당신 그릇만 늘 비어 있었나요? 그날 마지막으로 제게 밥 한 숟갈을 떠주시던 그 순간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너무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미소를 남긴 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쿵. 그 소리, 그건 단순히 넘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1990년대) 북한. 역사의 책갈피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4글자로 기록된 시절이었죠. 하지만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물 빠진 것처럼 희미했고 공기엔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했어요.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행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어린 제가 그 말에 담긴 끔찍한 무게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누는 수군거림, 식량 배급소 앞에 끝없이 늘어선 사람들의 텅 빈 눈동자, 절망적인 표정들, 그리고 길가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앙상한 사람들. 그 속에서 저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저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세상은 언제나 집 안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완성되는 법이죠. 저의 작은 세상의 중심은 집 안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웠던 곳, 바로 부엌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엔 그을음이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고 매캐한 연기는 늘 눈을 맺게 했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종종 문지방에 기대어 위태롭게 꺼져가는 불씨를 들여다보던 어머니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늘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신문지를 겹겹이 덧대어 간신히 수평을 맞춘 작은 밥상, 그리고 저마다 이가 조금씩 빠진 낡은 그릇 몇 개.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그릇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굶주림의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밥상에 우리 4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무뚝뚝한 표정 뒤에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숨기시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그늘진 미소를 짓던 어머니. 아직 솜털이 보송한 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던 여동생과 저. 그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그저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고 신성한 의식엔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밥그릇에는, 그리고 어린 동생의 작은 사발에는, 그리고 제 밥그릇에는 멀건 옥수수죽이라도 한 국자씩 담겨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알갱이보다 국물이 더 많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해야 했죠. 하지만 언제나, 정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어머니의 밥그릇만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는 음식을 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듯 차가운 자기의 침묵을 고요히 지키고 있었죠. 그 텅 빈 그릇은 밥상의 풍경 속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저 궁금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밥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이 그저 순진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왜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연습이라도 한 듯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그 말을 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그 미소는 어찌나 옅고 투명한지 마치 추운 겨울날 성에 낀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그려놓은 그림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스르르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어른들은 원래 아이들과 다른가 보다. 우리 엄마는 배고픔을 모르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처럼 믿었죠. 배고픔에 칭얼대는 동생을 보며 엄마는 참 좋겠다. 배고프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 작은 세상에도 혹독한 시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배 안 고파라는 말은 제게 점점 더 큰 물음표로 다가왔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동네 어른들이 벽에 기댄 채 힘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먹는 게 부실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 한숨이 들릴 때마다 제 머릿속엔 어김없이 어머니의 텅 빈 놋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풀죽을 팔던 할머니가 어른도 애들도 배고픈 건 매 한 가지지 하고 넋두리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어른들도 배가 고픈 건 거구나.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엄마만, 단 한 사람, 우리 엄마만 배가 고프지 않은 걸까? 때로는 어머니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그 배고픔을 마치 귀한 보석처럼 아껴두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처럼 어머니를 더 자세히, 더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 별이 채 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꽁꽁한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 가장 늦게야 잠자리에 드셨죠. 낮에는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수십리 길을 걸어가 얼음장 같은 물을 길어와 장독을 채우고 맨손으로 꽁꽁한 텃밭을 매셨습니다. 실밥이 터져 너덜너덜해진 제 옷과 동생의 옷을 등잔불 아래서 밤늦도록 꿰매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시면서도 어머니의 식사는 언제나 우리가 먹고 남긴 멀건 국물 한 그릇 혹은 밥상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몰래 우리가 먹다 남긴 옥수수죽 그릇에 물을 부어 헹궈 마시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들킬 때면 어머니는 그릇에 붙은 게 아까워서 그런다 하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한때 복스럽고 환하던 뺨엔 그늘이 지고 움푹 패인 얼굴리로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늘 단단하고 넓어 보였던 어깨는 헐렁한 옷 속에서 앙상한 뼈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죠. 마루를 걸을 땐 자꾸 벽을 짚으셨고 저녁이 되면 문지방에 기대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온 집안을 울리는 밭은 기침을 토해내셨습니다. 기침이 멎으면
어둠 속에서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죠.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를 필사적으로 애써 무시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 듯 그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던 아버지가 어디선가 작은 주머니 하나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상기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게도 하얀 쌀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쌀알이 부서지기라도 할까?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흰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이었고 희망이었으며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귀한 쌀로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어머니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제 평생 처음 맡아보는 듯한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잿빛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색깔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향기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마치 잔칫날을 맞은 아이들처럼 한호성을 질렀고 밥상 주위를 맴돌며 솥뚜껑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솥뚜껑이 열리고 하얗고 따끈한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드러난 흰쌀밥은 마치 눈처럼 희고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밥그릇에 무덤처럼 고봉으로 밥을 담고 제 그릇과 동생 그릇에도 마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쌀밥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에는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아무것도 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솥 바닥에 노릇하게 눌어붙은 누룽지에 차가운 물을 붓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수많은 의문과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왜 또 밥 안 먹어? 이게 흰쌀밥이야. 매일 먹는 옥수수죽이 아니라 진짜 밥이라고. 저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고 놀란 아버지가 저를 마무라려 했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어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흔들리는 제 눈을 똑바로 맞추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 귀한 밥 먹고 얼른 힘내야지. 엄마는 이 밥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그 말을 마친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돌려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휘청 하고 허리를 펴는가 싶더니 이내 온몸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아무런 비명도 없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어머니의 몸이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을 깨고 동생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여
잊힌 듯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등에 힘없이 엎여 마을 진료소로 실려간 어머니. 낡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진료소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늙은 의사는 낡은 청진기를 든 채 한참이나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돋보기 안경 너머의 침침한 눈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굶었구만. 이건 심각한 영양실조야.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집에서 뭘 한 게야? 의사의 다그치는 날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굶다니? 우리 집에서 밥을 굶은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갔고 마와 동생은 매일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늘 스스로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다. 그때 젖에 서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던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제 혼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애미가, 저 가엾은 애미가 자기 먹을 것까지 전부 애들 입에 넣어주느라 아이고,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네. 저 독한 것. 애들 먹이려고 제 입은 꿰맨 듯이 살았지. 그 순간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국악들을 맞추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텅 비어있던 어머니의 밥그릇, 엄마는 배 안 고파라며 짖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었고 투명했던 미소, 흰 쌀밥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던, 세상에서 가장 슬펐던 그 거짓말, 부엌 구석에서 그릇에 남은 국물을 물로 헹궈 마시던 어머니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 그 멀건 옥수수죽 한 그릇을, 그 쓰고 떫은 깻묵떡 한 조각을 매일같이, 한결같이 제 밥그릇과 어린 동생의 밥그릇에 몰래 덜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숟갈 더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릇은 더 비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생명을, 어머니의 시간을, 어머니의 존재 그 자체를 매일 밥상에서 한 숟갈씩 먹고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제 작은 몸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밥 한 그릇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전부, 그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난 뒤 우리 집 밥상에서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밥그릇이 먼저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텅 빈 그릇에 먼저 밥이나 죽을 소복이 담고, 그 다음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밥을 펐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제가 어머니에게서 먼저 배운 그 서글픈 거짓말을 어설프게 따라했습니다. 나는 배불러. 엄마가 더 먹어. 그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고 심장이 아팠지만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힘없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견딜 수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거짓말의 형태로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만의 기억이 아닐 겁니다. 1990년대 그 혹독한 시절을 견뎌낸, 그리고 지금도 철조망 먼모에 남아있는 수많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차가운 강을 건너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가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섹션 4 어머니의 마지막 밥그릇. 어머니는 다행히 주변의 도움과 저희의 간호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히 일상이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이웃의 담벼락 너머에서 텅 빈 거리에서 늘 우리 곁을 맴돌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이곳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건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낮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채 우리 가족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춥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겨울밤, 모든 것이 얼어붙는 금한강의 살을 내는 물 속에서 저를 앞으로 필사적으로 밀어주던 어머니의 손길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음덩이가 떠다니는 강물은 제 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제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랜 굶주림으로 기력이 없어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제 등을 떠난 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친 물살과 어둠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고 저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수년이 흘러 저는 지적처럼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밥을 굽는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식당마다 음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쌀밥을 앞에 둘 때마다 목이 메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풍요롭고 눈부신 밥상 앞에 저를 살게 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계시지 못하니까요. 이 밥 한 그릇이 그분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들어 차마 편안하게 숟가락을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남쪽의 한 낡은 물건들을 파는 시장 골목을 정처 없이 걷다가 먼지 쌓인 좌판 위에서 이가 살짝 나가고 빛이 바랜 녹그릇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기억 속 어머니의 텅 빈 밥그릇이 수십 년의 시간을 넘어 제 앞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그릇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우리 아들 많이 먹으렴. 그리고 그 희미한 목소리는 이내 어둠 속 두만강에서 들었던 단단하고도 절박했던 마지막 말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저를 살게 한 힘이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텅 비었던 밥그릇은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를 향한 가장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그 혹독했던 시절, 북한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모두 제 어머니와 같았을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고통은 앙상한 갈비뼈 뒤에 빕숙이 감춘 채 옅은 미소 뒤로 눈물을 숨기며 자식의 밥그릇에 자신의 생명을 한 숟갈씩 덜어주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어머니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저처럼 살아남아 그 시절을 증언하는 자식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어머니의 텅 빈 밥그릇은 제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질문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저는 조금은 압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고귀한 말도 최소한의 밥 한 그릇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도, 희망도,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존엄도 결국은 그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무렇지 않게 비워내는 그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밥그릇은 누구의 희생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간절한 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텅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